안녕하세요. 바르다정형외과 이승엽입니다. 오늘은 어깨 수술 후 재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깨 수술 중에서도 특히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하고 나서 그 이후의 재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점적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지만 어깨 골절 수술 후나 어깨 관절화순 봉합술 후나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어깨 전문의가 알려주는 실패하지 않는 어깨 재활이라고 선정을 해 봤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잘 보시고 따라 하셔서 꼭 어깨 재활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인제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어깨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은 잘 됐는데 아직도 아파요." 또 "수술은 잘 됐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어깨 치료의 절반 아니 어쩌면 한 약 70%는 재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깨 치료의 핵심은 재활입니다. 수술 후 성공적인 재활로 이어지는 과정을 어깨 전문의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인제 재활이 실패할까 봐인데요. 재활이 실패하는 이유 모두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인제 주의 사항을 잘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의 사항들을 항상 그 집도의 선생님과 또 치료사분들과 항상 잘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 주의 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다의 대표적인 한 세 가지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아플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어깨 모든 관절도 그렇지만 어깨 팔꿈치 이런 관절들은 움직이지 않으면 잘 굳는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 안 움직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십견처럼 굳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재활 운동을 또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에 또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고 또 억지로 근력 운동을 하는 거. 특히 집도의 선생님께서 "이 시기에는 스트레칭만 하면 좋겠다.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빨리 재활을 하고 싶으니까 무리해서 인제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억지로 참고 스트레칭 또는 근력 운동을 하면 봉합했던 힘줄이 다시 끊어지는 재파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는 조기에 사용을 많이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해서 이 시기에는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하게 인제 빠르게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운동도 늘리고 업무에서 일 강도도 팔을 쓰는 빈도를 너무 늘려 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과사용이 염증이 생기고 또 재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재활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켜야 될 거를 잘 지킨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가 재활을 늦게 한다면 생각해 보면 되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재파열되는 빈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단 천천히 하니까 안전하긴 한데 강직 그러니까 굳은 게 오래가고 재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활이 너무 빠르면 빨리 운동을 하니까 빨리 굳은 게 풀리고 운동 범위가 늘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재발률, 재파열이 될 가능성 그로 인해서 재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되고 이 역할을 집도의 선생님 또 치료사 선생님들 또 환자 이 세 분이서 잘 그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정답은 빠른 재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분 상태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운동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회전근개 봉합에 대해서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인제 그 일반적인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자분들마다 약간씩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수술 전 힘줄의 상태, 수술 전 힘줄이 찢어진 크기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대파열, 보통 우리가 3cm 이상 되는 파열, 동양인을 기준으로는 2.5cm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대파열, 광범위 파열은 그 이상 뭐 4cm 가까이 되는 이런 파열들은 일단은 재활을 빨리 하면 재파열 위험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조기를 6 주간 차게 되는데 뭐 되게 불안한 경우는 6주 이상 찰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 6 주간 착용하는 기간 동안은 보통은 재활 운동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스트레칭도 거의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6 주가 지난 다음부터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소파열, 중파열. 소파열은 보통 1cm 미만이 됐던 파열, 중파열은 한 1에서 3cm 내지는 1에서 2.5cm 정도 되는 파열인데 이럴 때는 튼튼하게 봉합만 잘 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조금씩 스트레칭 연습을 시킨다든지 조금 불안하면 한 2주 정도 되는 시점부터 운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집도의분과 상의를 하셔서 이 시기에 이 운동을 하는 게 적절하게 맞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늘 그 뭐 운동 루틴 편이었든 인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이 주의사항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시행을 하셔야 되고 대원칙은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꼭 하셔라. 이게 인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는 고려할 사항들이 되게 많죠. 이 재활 과정에서 힘줄의 상태, 또 수술 전 파열됐던 크기, 또 수술하는 방법이라든지 봉합 강도가 튼튼했는지, 또 인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는지, 직업이라든지 활동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운동 횟수랑 시간은 보통은 스트레칭이든 근력 운동 방법이든 한 세트에 10회 이상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 할 때 한 가지 동작을 한 3 세트 정도는 연달아 하시면 좋고요. 스트레칭은 할 때 그 자세를 적어도 10초 이상 유지를 하는 걸 권장합니다. 내가 스트레칭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아 아프다.' 하고 바로 그만하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고요. 아파도 그 상태에서 버티면서 적어도 한 10초 정도를 유지를 해 줘야 굳었던 관절막 내지는 인대 근육들이 쭉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10초 이상 자세를 유지하는 걸 권장하고요. 근력 운동은 할 때 인제 이 세트 사이에 한 1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 줘야 어깨 근육에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들을 그 엄격하게 지킨다기보다 생각날 때마다 뭐 우리가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재활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몸은 기억력이 있다."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운 거 성인이 돼서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동안 안 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재활도 우리 근육이라든지 힘줄 인대는 어느 정도 기억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 주면 이 기억을 가지고 잘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 한 번에 많이 한다기보다도 매일 조금씩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반복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하시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이 지났다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한 3 개월, 6 개월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게 아니라 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누적이 되면 그게 회복을 빨리 이끌어내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유념하셔서 재활할 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 재활의 3 단계가 이게 인제 오늘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보통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준을 한 6주 이내를 1 단계로 보고 6 에서 12 주를 2 단계 인제 12 주가 넘어갔을 때 3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단계는 그냥 통증을 조절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6주 이내에는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움직임을 되찾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서는 이 6주 이내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뭐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파열에서는 이때도 스트레칭 연습을 쪼금씩 하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팔을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어깨 관절이 굳지 않게 쪼끔 가볍게 움직여 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인제 두 번째 단계가 돼서 6 주가 지나면 보통 보조기를 푸니까 이 6 주에서 12주 사이 적당히 한 한 달 반에서 3 개월 사이에는 이제 조금씩 관절 운동 범위 그러니까 인제 굳어 있던 관절을
늘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파열의 크기가 뭐 크지 않았거나 봉합이 튼튼하게 됐던 경우는 조금씩 근력 운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 위주로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때는 뭐 어깨를 당기거나 뭐 비틀거나 뭐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서 오랜 시간 뭔가를 하거나 이런 동작은 아직은 금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3 단계가 되면 근력 회복, 그리고 인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제 기능을 복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3 개월 이후부터는 일상 동작도 스포츠 동작을 점진적으로 늘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인제 늘릴 때 조금씩 꾸준히 환자분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 단계부터. 통증 조절은 인제 수술 후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있을 거고요. 뭐 아니면 뭐 파스라든지 뭐 온찜질, 뭐 물리치료 요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인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조기를 착용한 기간에도 그 쪼끔씩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으쓱이는 운동이죠. 이거는 인제 그 어깨 위쪽에 있는 승모근을 조금씩 풀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깨를 위로 이렇게 으쓱이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 으쓱이는 동작을 할 때 여기 주의사항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목을 움츠리지 않기. 이걸 인제 할 때 또 과도하게 목을 너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츠리는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목에 무리가 가고, 또 이 승모근을 쓸 때 자연스럽게 그냥 가볍게 승모근을 움직여 주면 되지, 또 지나치게 수술한 어깨에 힘이 이렇게 꽉 들어가게 이 어깨를 완전히 이렇게 모으면서 움츠리는 거는 금기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제 개인적으로 날개뼈 모으기 운동 요거를 좀 강조를 좀 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등 뒤에 있는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날개뼈 있죠? 양쪽에 삼각형 모양으로 있는 거. 이 두 날개뼈를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딱 어깨를 핀 상태에서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이렇게 서로 안쪽으로 모이게 조금씩 힘을 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동작을 할 때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으는 힘만 써야 되는데, 이 모으는 동작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 어깨를 이렇게 위로 움츠리면서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동작은 어깨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인제 병원에서 하게 되죠. 근데 뭐 간혹 이 CPM 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릎은 대여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어깨는 대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병원에 가시면 그 무릎도 인공관절 수술하면 무릎 이렇게 꺾는 CPM 기계가 있죠. 어깨도 마찬가지로 팔을 이렇게 위로 들어주는 CPM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 운동을 조심스럽게 인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술한 방식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각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러면 그 환자분들께서 통증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아픈데 억지로 과하게 하다기보다 아프면 인제 아프다고 꼭 치료사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 각도 안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인제 CPM 기계를 보면 각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180도, 뭐 180 도는 거의 끝이죠. 뭐 한 140 도를 했다고 쳤을 때 실제로 내가 어깨가 한 140 도까지 올라가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인제 이 의자에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어깨가 생각보다 많이 굳은 상태에서는 이 기계 세팅은 140 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아프니까 몸이 인제 뒤로 이렇게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140 도가 되면 '아 나는 이제 140도 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140 도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실제 그 CPM 기계에서 나오는 각도보다 한 20-30도 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CPM 기계로 내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각도랑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르래 운동도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즘에는 어깨 재활 운동 세트 같은 걸 구매하면 도르래도 이렇게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고리 같은 데 이렇게 걸고
예를 들어 왼쪽 어깨를 수술한 어깨라고 했을 때 어 반대편 멀쩡한 팔 오른팔로 오른팔을 아래로 당기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겠죠. 근데 인제 마찬가지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또 너무 과하게 당겨서 몸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들릴 정도로 하시게 되면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고 또 수술한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자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스트레칭할 때 앉거나 뭐 서서 하는 것보다 저는 누워서 하는 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집에 이렇게 가벼운 봉이 있다면, 가벼운 막대기 될 만한 거, 제가 마땅한 게 없으면 뭐 등산용 스틱도 좋고요. 뭐 우산 긴 것도 괜찮고 뭐 골프채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드라이버나 뭐 유틸리티 이런 건 좀 가벼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누워서 예를 들어 왼쪽 어깨를 수술한 어깨라고 했을 때 반대편 오른쪽 팔을 아래쪽에 잡고 수술한 팔을 위쪽에 잡은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안 아픈 팔로 밀어주면 쭉 밀려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이 위로 들어지는 이 스트레칭 연습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제 보통은 1 단계인 인제 그 6 주까지는 인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2 단계가 되면은 보통은 인제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범위 회복하고 어깨 근력을 좀 조화롭게 쪼끔씩 되찾아가는 시기가 되는데, 제가 근력 회복을 써 놓긴 했지만 이때 근력 운동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는 꼭 집도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인제 재활할 때는 쪼끔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라서, 물론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인제 잘 따라오시지만 "이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2 단계 때는 근력 운동을 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스트레칭 위주로 해서 일단은 운동 범위를 늘려 놓고 그다음에 내가 근력을 찾아서 밸런스를 좀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운동 방법들은 제가 뭐 예전에 오십견이나 뭐 회전근개 파열일 때 꼭 해야 되는 운동, 이때도 많이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뭐 여기는 인제 침대 앞에 이렇게 있지만 식탁이나 뭐 탁자, 책상 이런 데 앞에 이렇게 그 의자를 대고 앉으셔서요. 의자가 바퀴 달린 의자면 더 좋고, 바퀴가 달려 있지 않다고 해도 뭐 이렇게 앉으셔 가지고 의자를 뒤로 쭉 밀면서 몸을 숙이면 팔이 이렇게 위로 펴지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대신 할 때는 팔꿈치가 좀 구부러지면 안 되고요.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면 이렇게 의자를 뒤로 쭉 빼면서 몸을 아래로 숙이면 팔이 자연스럽게 위로 쫙 펴지면서 눌리는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스트레칭은 적어도 10초 이상 유지를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10초 이상 유지를 하고 이렇게 쭉 다시 돌아오시고, 단 이 동작이 뭐 허리가 아프거나 고관절이 불편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벽을 타고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벽 앞에 서셔서 약간 인제 뭐 한 벽에서 쪼끔 인제 뭐 여러 한 두세 뼘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벽을 그냥 쉽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벽을 타고 올라가면서 몸을 앞쪽으로 쭉 눌러서 인제 스트레칭을 해 주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신경을 쓰시고, 영상으로 보시면 꼭 이렇게 벽을 이렇게 기어 올라가면서 몸을 인제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깨가 펴지는 연습이 되겠죠. 처음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팔이 위로 올라가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외회전 운동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막대기 있죠? 공을 가지고 팔이 바깥쪽으로 회전되는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그 수건을 이렇게 겨드랑이에 끼고 하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 겨드랑이가 뜨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그 수술한 쪽 팔이 오른쪽 팔이면 오른쪽 팔을 겨드랑이를 딱 몸에 붙이고 팔꿈치는 90 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멀쩡한 반대편 팔로 수술한 팔을 미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단 인제 이 동작을 할 때 겨드랑이가 뜨거나 아니면 나는 한다고 하는데 보면 몸이 같이 돌면서 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인제 문제가 되겠죠. 운동이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 팔로 오른쪽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미는 거예요. 수건이 떨어지지 않게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 신경을 좀 쓰시고 마찬가지로 밀고 끝까지 거의 가면 한 10초 정도 유지를 해 주세요. 아까 팔을 위로 드는 거 그다음에 외회전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끝까지 도달을 하면 아프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거기서 약간은 쪼끔 더 아프게 만든 상태에서 한 10초 이상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약간 아프게 만들라고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까는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운동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내가 뻐근한 정도는 참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인제 이걸 너무 안 아픈 범위 안에서만 하시려고 하면 이제 발전 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쪼끔 불편한 정도까지 만들어서 유지하고 돌아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여야겠죠. 그다음에 인제 내회전 운동. 이거는 인제 우리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수건으로 등 닦는 것처럼 오른쪽 팔이 수술한 팔이라고 했을 때 팔을 아래에 잡고 반대편 팔을 위로 잡고 팔을 이렇게 위로 당겨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막대기로 하셔도 되고 이런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요. 왼팔로 수술한 오른팔을 위로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이 동작이 팔이 뒤로 가는 것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서 얘는 어느 정도 인제 진행 운동 범위가 돌아오고 나서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으시면 팔을 일단 뒤로 보내는 것부터 연습을 한 다음에 잘 안 되면 반대편 팔을 뒤로 잡아서 이렇게 쪼끔씩 당겨 주는 정도로만 하시다가 팔을 엉덩이까지는 어느 정도 해서 봉을 잡거나 수건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인제 저 동작이 조금 힘든 분들은 내회전 운동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인제 슬리퍼 스트레치라고 해서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있죠. 그 자세로도 스트레칭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서 벽에 기대고 있지만 이 약간 이렇게 90 도로 누웠다고 치면 옆으로 누워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제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어깨를 대고 벽에다 어깨를 대고 반대편 손으로 잡고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대신에 이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이 어깨가 벽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내외전한다고 이렇게 누를 때 각도가 안 나오다 보면 여기가 벽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하다가 인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어깨가 떠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인제 그렇게 되면은 운동이 인제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깨는 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반대편 팔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운 상태에서 바닥 쪽으로 이렇게 팔을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외전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제 3 단계로 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시청자 질문을 한번 좀 보고 갈까요? 지금 내 인생의 락 님께서 "저는 아침에 크로스핏을 하는데 너무 과격한 운동 때문에 어깨에 무게 지고 운동할 때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무거운 무게는 어깨에 안 좋을까요? 단련되는 건지 다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정답을 어느 정도 아시면서 질문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인제 뭐 사실 무거운 무게가 어깨 입장에서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치지 말라, 무게 있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정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제 하셔야겠죠. 이제 크로스핏을 하시면서 이런 과격한 운동을 할 때 내가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리가 많이 나거나 내지는 어깨가 좀 불안정하다, 어깨가 뭔가 빠질 것 같거나 뭔가 덜크덕하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게 생긴다면 사실은 그 운동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내가 충분히 가동 범위도 되게 잘 나오고 근력도 어느 정도 돼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운동 강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지만 운동할 때 내지는 운동하고 나서 통증이 없다면 그 운동은 하셔도 돼요. 무게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것도 뭐 처음부터 우리가 과하게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안 좋지만 뭐 웨이트를 하실 때 보면 대부분 뭐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쭉쭉쭉쭉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워밍업을 하면서 가고 그 사이사이 단계에서 통증이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셔도 되죠. 그래서 결국 인제 그렇게 해서 근력이 좋아지면 어깨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 어 네. 그러면은요. 야 이게 그 질문이 좀 어려운데요. 베이포트 9696 님께서 "선생님 어깨만 만져도 딱딱하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굳은 느낌인가요?" 이게 만지기만 해도 딱딱한 건지 굳은 건지 원래 살이 이런 건지 싶어서요. 이게 좀 참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 근데 이제 이게 굳은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운동 범위가 안 나왔다, 굳었다 내지는 뭐 50 견이다 이런 거는 만져서 딱딱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운동 범위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어깨가 팔이 이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좀 덜 올라가서 굳어서 안 된다. 팔이 이렇게 뒤로 가야 되는데 굳어서 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인제 어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굳었거나 뭐 내지는 어깨 안에 뭐 염증 반응 때문에 기능이 제대로 안 돼서 통증이 있다든지 실제로 근육이 굳었다든지 이런 게 인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는 스트레칭 연습을 해서 늘려야 될 거고요. 근데 만져서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근육 긴장, 그러니까 근육이 좀 경직된 상태일 가능성이 많겠죠. 만약에 만져서 딱딱한데 가동 범위는 잘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인제 근육이 과하게 긴장된 뭐 소위 말해 인제 뭐 이제 딱딱하게 굳은 거 뭐 이런 긴장 상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인제 그 근육을 잘 풀어 주고 우리가 뭐 폼롤러라든지 마사지 볼이라든지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그 근육을 풀어 주는 쪽으로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인제 그냥 근육 자체가 딱딱하게 굳은 것도 굳은 건데 내가 어떤 특정 동작에서 통증이 있다거나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온다거나 뭐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어깨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내가 만져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게 뭐 굳은 살 뭐 이런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3 단계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인제 마지막 3 단계가 되면 인제 12주 이상이 됐을 때 보통은 3 개월이 넘어가는 시기죠. 이때는 어느 정도 그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됐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내가 어느 정도 해서 3 개월이 됐을 때는 뭐 100% 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뭐 정상 운동 범위의 한 70-80% 까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고 점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을 인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2 단계 때 해서 가동 범위가 잘 안 닿으면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거기에 근력 운동을 플러스로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근력 운동 도구 뭐 세라밴드, 고무밴드 이런 거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검색창에 뭐 세라밴드, 고무밴드, 뭐 재활밴드 이렇게 치면 뭐 대부분 10,000원 전후로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고무밴드 색깔을 잘 보시고 강도가 올라갈수록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 범위 안에서 사시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어깨가 아프셔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나치게 이렇게 센 걸 사시면 처음부터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노란색은 사실 좀 약할 수 있고 빨간색, 초록색 쪼끔 과하게 보면 파란색까지도 괜찮은데 초반에는 빨간색, 초록색 정도가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셔서 쓰다가 괜찮아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근력 운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인제 어깨를 위로 드는 동작인데요. 이게 견갑면으로 들어 올린다 이 표현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견갑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사람 몸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 어깨가 완전히 이 몸의 횡 방향과 평행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는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어깨가 약간은 모두 다 앞으로 말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견갑골이라는 뼈 자체가 이 몸통 면보다는 한 30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견갑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견갑면으로 들어 올린다는 표현은 팔을 앞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옆에서 한 30도 정도
앞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면도 측면도 아닌 옆에서 한 30도 정도 전방의 되는 이 각도로 이 고무밴드를 자꾸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밴드 끝을 발로 밟고 한쪽만 해도 되지만 이 고무밴드 그냥 가운데를 발로 밟고 양쪽을 같이 들면 좀 더 밸런스 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인제 주의사항은 팔을 들 때 어깨 높이보다 위로 들지는 마시고요. 그냥 어깨 높이 정도까지만 들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들게 되면 쪼끔 그 어깨 충돌 증후군은 생길 염려나 힘줄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밟고 이렇게 쭉 위로 들고 주의사항은 한 요 정도 높이까지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시고. 제가 근력 운동 편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드는 행동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들어서 버티고 버티면서 내려오고 이 그 구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들 때는 쪼끔 빠르게 들더라도 들어서 힘을 주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들 때는 빨리 들어도 내려올 때는 한 3 초에 걸쳐서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게 근육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제 외회전. 아까는 스트레칭을 드렸지만 지금은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고무 밴드 끝을 한쪽에 묶어 놓으세요. 뭐 문 손잡이도 좋고 뭐 창틀이든 뭐 이런 책상 어디 다리 뭐 이런 데든 인제 묶어 놓고 잡고 바깥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건을 끼고 있는 이유가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뜨는 그 그 이제 끼워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면 한쪽 끝을 묶어 놓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고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버티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당기는 거는 뭐 빠르게 갈 수 있어도 돌아올 때는 한 3 초에 걸쳐서 천천히 겨드랑이가 뜨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회전. 그냥 그 묶어 놓은 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내가 몸 반대로 이렇게 돌면 그러면은 인제 안쪽으로 당기는 연습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 사실 내외전하면서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예를 들어 당길 때도 당김이 힘이 없으면 이걸 지나치게 약간 이렇게 당기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겨드랑이가 뜨니까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게 잘 이렇게 당기면서 신경을 쓰시고 마찬가지로 당겼다가 돌아갈 때는 천천히 이 내 근육의 힘을 느끼면서 천천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한 3 초에 걸쳐서. 그래서 요게 인제 그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운동들이었어요. 팔을 이렇게 위로 드는 거, 외회전, 내회전. 근데 제가 다음 2주 뒤에 또 방송이 있지만 견갑골 안정화 운동 제가 그동안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뭐 충돌 증후군이든 저 거북목, 일자목 이런 그 라운드 숄더 운동 편이든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인제 밸런스를 회복할 때 이 어깨의 기둥이 되는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꼭 12주 이상이 됐을 때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빠르게 할 때는 뭐 6주 이전이나 뭐 1 단계나 2 단계 초반에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게 12주 이후에 넣어 놓은 이유는 인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집도의 선생님과 상의는 하시는 게 좋지만 근력을 쪼금씩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2주 이후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펀치 운동이라고 해서 누워서 가벼운 1 킬로 정도 되는 아령을 어깨에 힘을 주면서 약간 이렇게 양팔을 위로 뻗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등 뒤에 있는 날개뼈가 살짝 뜨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인제 이렇게 하면 인제 등 뒤에 날개뼈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을 때 날개뼈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뜨는 건 아니고요. 날개뼈가 그냥 전체적으로 앞으로 들리는 느낌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팔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진다기보다는 팔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날개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위로 들리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 아령이 마땅한 게 없다 그러면 그냥 페트병 뭐 이런 물 페트병 있잖아요, 요런 병. 그러니까 여기에 뭐 물보다 쪼끔 무거운 걸 넣을 수도 있죠. 뭐 모래라든지 뭐 쌀, 콩 같은 걸 넣고 인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연습을 좀 하시고 마찬가지로 고무밴드는 구비를 하신 상태에서 똑같이 한 어깨 높이 정도에다 묶어 놓고요. 인제 팔을 외전 팔을 인제 옆으로 벌리는 건데 90도 정도 앞으로 든 상태에서 옆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인제 하다 보면은 처음에 근력이 모자라니까
팔 힘으로 어깨 힘으로 당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몸을 써 가지고 이렇게 당기시거든요. 근데 몸통을 회전을 하시면 불필요한 근육을 쓰기 때문에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깨 힘으로 당겼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 버티면서 천천히 돌아오시는 거, 이거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인제 이런 동작들이 대부분 견갑골을 인제 어느 정도 제 위치에 돌려놓는 동작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동작하고, 두 번째는 뒤로 당기는 거. 로잉이라고 해서 우리 노 젓는 동작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뒤로 당기는 동작. 그래서 이거는 인제 양쪽 손을 잡고 하셔도 좋아요. 여기 걸 데가 있으면 이렇게 U자 형태로 걸어서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건데, 너무 지나치게 당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엉덩이 정도 근처까지 당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쭉 뒤로 당기고, 마찬가지로 버티다가 천천히 돌아오시는 거. 고무 밴드는 어깨 높이 전후로 묶어 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뭐 낮은 곳에 묶어 놓으면 당길 때 이 위치가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인제 뒤로 당기는 거. 신전인데 아까 외전 옆으로 당기는 거, 그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당기는 게 있었죠. 이번에는 팔꿈치를 편 상태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똑같이 묶어 놓고 양팔을 같이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서 좋고요. 주의 사항은 똑같습니다. 엉덩이 너무 그 뒤쪽까지 지나치게 당기지 않는 걸 좀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혹시나 인제 이런 동작을 하다가 이런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할 때 통증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어 하다가 목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운동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이 아픈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장시간 그 고정이 된 상태에서 운동 범위나 근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목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목 근육을 써서 아플 수도 있고, 간혹 인제 신경 자극 증상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 아플 때는 이 운동들을 중단하시는 게 좋고, 목뿐만 아니라 견갑골 뭐 이 날개뼈 위쪽이나 안쪽 부분으로 아픈 경우들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마찬가지로 보시면 뒤로 당기는 것도 팔꿈치 펴고 지그시 당기고, 너무 지나치게 뒤로 당기지 말고 버티면서 천천히 돌아오는 거, 한 3 초에 걸쳐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운동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면 뭐 좀 헷갈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운동만큼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제가 3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 단계는 6주 이내, 이때는 뭐 운동을 많이 한다기보다 통증을 조절하고 어깨를 인제 가볍게 풀어 주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힘줄이 찢어진 크기가 커서 6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들으셨던 분이라면 이 6주 이내에는 재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제 2 단계, 6 주가 넘어서 보조기를 풀고 본격적으로 스트레칭 연습을 하는 시기가 되면 6 주에서 한 12주 사이까지는 굳은 어깨의 움직임을 늘리는, 가동 범위를 늘리는 단계니까 이때는 스트레칭 연습 위주로 하시고, 집도의 선생님께서 근력 운동도 요런 거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쪼금씩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스트레칭에서 일단 굳은 거를 늘리는 게 항상 우선시가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 단계가 되면 인제 12주 넘었을 때, 3 개월이 넘어가는 시기니까 이때는 인제 어느 정도 근력을 자꾸 회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 드린 고무 밴드로 하는 운동, 아니면 뭐 1 킬로 전후되는 가벼운 아령으로 하는 운동, 이런 근력 운동들을 쪼끔씩 하면서, 만약에 스포츠 활동을 좀 복귀하고 싶은 분들, 뭐 예를 들어 뭐 골프라든지 테니스, 수영, 탁구 뭐 이런 운동들을 인제 하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운동을 어떤 스포츠부터 인제 적절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쪼끔 상의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제 12주 넘어갈 때, 3 개월이 넘어갈 때 골프 정도는 조금씩 하시라 그럽니다. 그리고 탁구도 쪼금씩 하시라고 하는데, 테니스나 수영은 인제 어깨를 위로 들어야 되는 동작이 굉장히 많고
테니스 같은 경우는 인제 그 공 타격할 때 충격도 생각보다는 꽤 가고요. 그래서 테니스나 뭐 수영 같은 뭐 내지는 뭐 배구나 농구 이런 운동들도 가급적이면 5 개월, 6 개월 넘어가면서 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반드시 좀 상의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질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망고민트 님 질문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내용이 좀 깁니다. 왼쪽 어깨 회전근개 90% 부분 파열 진단받은 상태이고 약물 주사 치료 10 개월 받고 통증이 11 개월째입니다. 어깨가 바늘로 꼭꼭 찔리는 것처럼 통증이 계속 있어서 초음파를 봤더니 힘줄이 더 얇아졌다고 하는데 수술 꼭 해야 되나요? 40대 중반이시고요. 오른쪽 어깨도 초음파 봤더니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회전근개 90% 파열은 뭐 이런 표현이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완전 파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줄의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90%가 떨어졌다 그러면 인제 남은 10%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회전근개에 대해서 뭐 여러 편 뭐 1년 넘게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회전근개 뭐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다 떠나서 정말 딱 그 팩트만 말씀드리면 힘줄 파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변하진 않아요. 물론 진행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고 하겠지만 우리가 부분 파열도 10% 찢어진 사람, 20% 찢어진 사람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근데 50%가 넘어가게 되면 특히 인제 환자분처럼 90% 파열이면 사실상 남아 있는 그 10%가 거의 인제 덜렁덜렁하다가 어느 순간 인제 못 버티고 끊어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 시기가 뭐 하루 뒤에 올지 뭐 한 달 뒤에 올지 3 개월 뒤에 올지 뭐 몇 년 뒤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곧 끊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고 문제는 통증이 10 개월 이상 지속이 되셨고 그 기간 동안 약이든 주사 치료든 이런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도 힘줄이 뭐 더 얇아졌다. 그 심지어 연령대도 40대 중반이면 사실은 젊은 연령대거든요.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이 50 대, 60대 때 많이들 경험하시는데 40대 중반에 90% 파열이라면 안타깝지만 수술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6 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됐고 그리고 나이도 젊고 앞으로 어깨를 쓰셔야 되는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100% 파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이제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거든요. 인제 그렇게 되면 너무 파열이 진행됐을 때 하는 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수술의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을 때 그리고 환자분도 좀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드실 때는 환자분은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볼까요? 베제크 님께서 "등 근육을 키우려고 1 킬로 아령을 엎드려서 들었는데 자세가 나빴는지 어깨가 아프네요. 좋은 자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그 2주 뒤에 견갑골 안정화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한번 말씀드릴 것 같은데 엎드려서 들었을 때는 그 인터넷에 이 자세들을 쳐 보면 좋은데 엎드려서 이렇게 그 알파벳 뭐 I, T, Y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거를 인제 그 영어로 엎드린 자세를 인제 프론이라고 하니까 Prone 그래서 뭐 프론 I, 뭐 프론 T, 프론 Y 이런 운동을 치면 유튜브에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저는 보통 T나 Y 근데 보통 Y를 쪼끔 더 권장을 많이 드리는데 이거는 인제 제가 인제 엎드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몸이 알파벳 Y자처럼 제 팔이 Y의 그 양쪽 대문자 위가 되겠죠. 그 몸통은 Y의 몸통이 되겠고 이 자세에서 그 저는 엎드려 있으니까 1 킬로그램 정도 되는 아령이든 뭐 쪼끔 더 무거운 무게든 이 자세에서 어깨를 이렇게 위로 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이 동작을 할 때 이게 좀 그 흉추 등 쪽이나 허리가 가동 범위가 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 운동을 할 때 등 뒤에 있는 날개뼈 자체를 좀 모으는 힘을 주고 하셔야 되는데 허리나 등 목에 과하게 힘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허리나 목이 아플 거고. 근데 이제 어깨가 만약에 아팠다면 사실 그거는 인제 쪼끔 더 신체 검사나 이런 걸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힘줄이 자꾸 견봉이라고 하는 천장에 있는 뼈에 닿아서 통증을 느끼거나 말씀하신 대로 자세가 안 좋아서 그렇거나 할 수 있는데 적절한 자세를 좀 찾으시긴 해야 될 것 같고 이 프로는 Y 운동이 좀 힘들면 쪼끔 낮춰서 T자 형태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작도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고 운동을 좀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인제 엎드려서 하는 그 동작들이 힘들면 아까 제가 그 3 단계 재활 운동에서 고무 밴드로 견갑골 안정화 운동하는 거 뭐 이런 외전 운동이나 뒤로 당기는 로잉 그다음에 팔꿈치 펴고 당기는 이 신전 동작들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우주 님 한번 질문을 볼까요? 어깨 아프신 지는 2 년이 넘으셨고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MRI 2 번이나 찍었는데 뼈가 자라서 어깨 스크래치를 낸다고 하고 아프면 수술하라고 해서 병원을 안 가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콜라겐 주사를 맞아서 아픈 건 훨씬 덜한데 수술을 하셔야 되는지가 고민이시네요. 인제 힘줄의 상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증상이라든지 증상 기간이 2 년이 넘으셨고 연령대가 50대 후반이시고 하면 어쨌든 뭐 이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하다는 느낌은 드는데 제가 전에 그 충돌 증후군 편에서 그 "충돌 증후군 뼈를 깎아야 좋아진다."고라는 편이 있어요.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그 "뼈가 자라서 어깨 힘줄에 스크래치를 낸다." 이 표현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주객이 전도된 표현입니다. 이게 뼈가 자라는 거는 퇴행성 변화 내지는 인제 그 충돌 증후군 때문에 뼈가 자극을 받아서 자라는 거고 이 뼈가 자극이 자랐기 때문에 어 자란 뼈가 힘줄을 눌러서 힘줄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인제 그 뼈는 뼈대로 자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힘줄이 찢어진다기보다 힘줄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뼈가 자라서 힘줄을 눌러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인제 뭐 "뼈가 자랐으니까 어깨 힘줄이 자꾸 찢어지니까 수술해라." 이런 것만 해서 결정할 건 아니고요. 뼈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다음에 환자분이 적절한 재활 운동을 하셨는지 뭐 주사를 맞으셨다면 뭐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제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인제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인제 힘줄의 상태가 중요한데 뼈는 자라 있는데 "힘줄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힘줄이 찢어지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찢어질 정도처럼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인제 그런 분들은 콜라겐 주사를 놔서 힘줄을 쪼끔 더 튼튼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적어도 어깨가 자꾸 그 자란 뼈에 부딪히는 이 충돌 증후군은 결국에는 이 부딪히지 않게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특히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천장에 있는 뼈와 힘줄 사이의 간격을 좀 늘려줄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런 재활 운동을 시키는 대로 2 개월, 3 개월 열심히 했는데도 아직도 아프고 그런 찝히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죠, 뼈도 진짜 많이 자랐다면. 근데 이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수술을 그래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재활 운동을 제대로 안 해서 날개뼈, 견갑골 위치가 잘 안 잡혀 있으면 어차피 또 아픕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술을 결정할 때 "수술 전에 재활 운동을 충분히 해 봐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활 운동을 충분히 해 보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술 후에도 이게 트레이닝이 잘 돼 있어서 근력 회복이라든지 밸런스를 잘 맞춰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은 어 이제 뭐 영상을 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재활 운동도 좀 충분히 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뭐 수술을 뭐 하라고 해서 뭐 내가 인제 나는 수술하기 싫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 병원 좀 가기 그런데 내가 좀 다른 병원 가서 들어 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만 그 담당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라고 뭐 말씀드린 게 "수술 안 하면 뭐 큰일 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아 수술을 하시는 것도 고민해 봐라." 내지는 "수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면 가셔서 또 "내가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내 생각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하시고 꾸준히 인제 소통하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너무 환자분들께서 이쪽 가서 안 되면 또 저쪽 가고 하고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이게 인제 일관되게 치료 과정을 누군가 책임지고 해줄 수가 없으니까 환자분들도 또 되게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야 오엔지 님께서 비슷한 질문이시네요.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될지 극상근 40% 50% 정도일 때 견봉 깎고 많이 자라서 견봉하 공간이 좁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견봉이 극상근 파열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지요? 뭐 비슷한 맥락의 얘기긴 한데요.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연령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진짜 뼈가 많이 자라서 견봉하 공간이 좁다. 그러니까 견봉 아래쪽 공간이죠. 저 내용이 더 있네요. 왼쪽 44-50% 견봉도 자라 회전 충돌 증후군도 있습니다. 내회전, 외회전 시 통증이 있고 소리도 나고 찝힘 현상도 있는데요. 가동 범위는 너무 좋다. 음. 도수치료 20회 신경차단술 1회 50% 정도 호전되질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도수치료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인제 도수치료를 하면서 적절하게 그 근육 밸런스를 맞춰 주고 운동 방법도 잘 알려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극상근 파열이 50%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인제 약간의 그 경계에 오신 거예요. 50% 미만일 때는 대부분 비수술 치료 쭉 가는데 50% 전후 내지 50%가 넘어갈 때는 6개월 이상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 여전히 통증이 불편하고 뭐 연령대도 쪼끔 젊으신 편이고 이러면 수술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견봉이라는 천장에 있는 뼈가 많이 자라서 그 공간이 좁다고 한 게 정말 많이 좁다면 그리고 뼈가 그냥 이렇게 그 둥글게 자란 분들이 있고 되게 뾰족하게 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파열도 위쪽 면 그러니까 견봉이라는 뼈가 이 위에서 누르는 그쪽 부분이 파열된 경우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힘줄 아랫면부터 파열되는 경우도 쪼끔 차이는 있는데 만약에 위에서부터 견봉뼈는 누르고 힘줄도 위쪽 부분이 한 50% 정도 찢어져 있는 거라면 비수술 치료를 6개월 이상 하셨는데 여전히 뭐 소리 나는 거, 찝힘, 뭐 통증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수술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저도 환자분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이게 딱 정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힘줄 부분 파열이 완전 파열의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치료를 하셨는데도 통증이 있다면 수술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생각보다는 그 뼈가 자랐다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굉장히 정확하게 찍어야 돼요. 보통은 그 30도 기울여서 찍는 그 뷰가 있어요. 그게 내가 어깨를 이렇게 정면에서 이렇게 탁 찍는 거 말고요. 약간 그 위에서 아래쪽으로 30도 찍는 뷰가 있는데 뭐 저도 저희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진을 진짜 잘 찍어야 되거든요. 그 견봉이라는 뼈가 정말 잘 보일 수 있는 최적의 뷰를 찍어야 되는데 약간 인제 좀 정확하지 않은 이 각도로 찍히면은 생각보다는 많이 안 자라는데 되게 많이 자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인제 그게 실제로는 뭐 이렇게 뭐 사진을 다시 찍어서 보면 안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좀 과하게 나왔던 경우라면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인제 환자분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 파열 50%에 만약에 위쪽부터 찢어지는 파열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견봉 잘한 게 극상근 파열을 자극시켜서 점점 더 벌어지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을 고민해 보셔야죠. 네. 마지막 질문은 쪼끔은 인제 오늘 질문과는 좀 다른 맥락이신 것 같은데요. 김주희 님께서 종일 서서 근무해서 그런지 양쪽 골반이 아픈데 물리치료 받으면 좋아질까요? 물리치료는 통증을 호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핫팩, 온찜질, 그다음에 열치료, 보통 이렇게 심부열 치료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열로 치료하는 거고, 레이저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간섭화 치료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인제 근육을 좀 적절히 자극시켜 주는데, 우리가 통증에 어느 정도 통증의 경로를 차단하고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 주고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환자분이 그 양쪽 골반이 아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서서 근무하시는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내 자세가 안 좋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교정되지 않으면 사실 물리치료해서 잠깐 덜 아프게 해도 수박 겉핥기 같은 거죠. 내 근무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어 근무 중간에 똑바로 이렇게 서서 자세를 신경을 쓰고 스트레칭 연습을 주기적으로 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라운드 숄더 편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서 근무하는 습관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환자분이 종일 앉아서 근무하신다면 또 다른 데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래서 저도 제 진료실 사진 예전에 한번 보여 드렸는데, 제가 종일 서서 진료를 봅니다. 환자분은 오히려 앉아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야간 진료하는 날은, 저희 병원은 이제 9시 부터 야간 진료 8시 까지 하니까 그럼 거의 12 시간 저는 서 있는데, 처음에는 좀 허리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시면 서서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아픕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게 습관이 되고 내가 바른 자세로 할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서서 근무하더라도 예를 들어 모니터를 보셔야 되면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서서 근무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뭔가 이런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셔야 되면, 이런 근무 환경을 쪼끔이라도 세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리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환자분이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질문은 좀 더 해 주신 분들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까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제 마무리 멘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술은 끝이 아닙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가 다시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술보다 재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은 아는 만큼 바르게 또 빠르게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재활 운동을 할 때 꼭 신경 쓰셔서, 아까 말씀드린 거 반복하는 거, 많이 하지 않더라도 습관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반복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르다 정형외과 이승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